그래서 여기 아크로스월플러스 사전점검은 약간 특이했던 게 네. 워낙에 커뮤니티가 지금 잘 돼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 바로 집을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층에서 QR코드 치고 들어가서 29층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보고 네. 피트니스 센터에 지금 그 인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그 연회장을 관람을 한 다음에 그 호실로 각자 이렇게 올라가서 집을 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전 점검보다 좀 더 걸리고 네. 그러니까 집만 봐도 원래 오래 걸리는데 커뮤니티 시설까지 같이 보고 막 공용 공간? 사우나 시설 같은 것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커뮤니티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소비자분들이 거의 만족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네. 집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갈린다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물론 소비자분들 중에 실거주 비율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고 그 사전 점검을 마친 소비자분들 중에 좀 실망이다라는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 통해서 그냥 영상으로만 실내를 보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할 수 있겠지만 네. 특히 37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배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봤으면 이미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37평형 이러면은 우리 뭐 강남 아파트 같은 데 있는 전용 84 이런 거보다 좀 더 큰가 이런 생각하고 이제 집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방 3개 이런 구조가 아니라 방 무조건 2개고 화장실 2개고 네, 방 2개 화장실 2개고 구조 자체도 이렇게 네. 길쭉하게 빠져 있는 형태고 이게 옆으로 좁고 네, 앞뒤로 그렇죠. 긴 형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싱글들 뭐 신혼부부 이 정도가 거주하라고 만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트리마제처럼 그 젊은 사람들이 멋내면서 살기 좋은 이런 곳이고 62평이나 77평처럼 그 은퇴 세대가 거주할 만한 집은 거리가 멀죠. 사실 네. 거리가 멀어서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 37평이 유난히 좀 작다는 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네. 우리 얘기를 네. 전해드리면 네. 그 37평 같은 경우가 이제 복도가 이제 좁다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거실에서 이제 보면 네. 뷰를 당연히 네. 뭐 저층부는 저층부지만 그래도 기대는 나름대로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뷰적으로 좀 아쉬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37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뭐 기대만큼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뭐 제 또래나 그냥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살 분들이 가서 봤으면은 실망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연령대가 있는 이런 분이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봤다면은 그 실망했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일반적인 방 3개 딸린 이런 30평대 아파트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트리마제 바로 옆에 이제 트리마제가 이제 30평대가 네. 사실 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7평, 그 트리마제 그 38평형을 이제 보신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층부고 또 레이아웃적으로 약간은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비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일한 평수라면 기왕이면 뷰를 많이 따지시는 그렇죠. 분은 또 트리마제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젊은 분들이 멋내면서 살기에는 지금 뭐 면적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물론 지금 아크로가 호가는 더 비싼데 나중에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트리마제 38평 고층이랑 아크로 37평이랑 젊은 사람이 멋내면서 살기에는 트리마제 38평이 더 좋은 게 사실이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트리마제 38평은 완전 고층에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3동, 4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3동 같은 데는 서울숲뷰 같은 것도 좋고 한강도 보이거든요. 고층으로 가면. 근데 아크로는 뭐 지금 37평 중에 제일 뭐 로얄 제일 고층으로 간다 그래도 그런 그 트리마드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고층 한강뷰, 그 텔레비에서 봤던 이런 맞아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논란의 77평. 이게 지금 의견이 완전 반대로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분들은 지금 역시 77평이다. 역시 저도 할 로얄이다.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77평은 지금 완전 극과 극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피드백은 너무 좋다. 이거 62평이랑 비교도 안 된다. 이런 피드백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로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런 구조가 말이 되냐. 이런 완전 갈렸어요. 62평은
61평은 그렇게 갈리지 않았어요. 네. 아시겠지만 네. 62평은 거의 네. 그 61평 뭐 B동 2호 라인 같은 데는 어떤, 뷰도 좋고 다 좋다 이런 뭐 이런 레이아웃이라 어쨌든 볼수 예상했던 있죠. 피드백인데 77은 지금 말도 안 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일단 뭐 그 37평도 방 네. 이제 막상 들어가면 네. 방이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사각형인 네. 모양이 아니라 네. 약간 오각형 비슷하게 꺾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또 우리 또 고객분들이 딱 네. 막상 77평까지 봤어요. 네.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면 네. 방 모양이 사각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라운드 지는 네. 것들은 거실 같은 데는 있긴 있는데 네. 방까지 이렇게 뭐 꺾여 있거나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별로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들은 대부분 사각형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꺾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물론 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치한 어떤 구조이겠지만도 막상 어떤 가구 배치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막상 들어갔을 때 네. 뭔가 정서적으로 그렇죠. 반듯한 모습이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데 그게 약간 비슷하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한 듯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불만이 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각형이 아니면 네. 불가피하게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구 같은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그 평이 갈리는 것들 중에 그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 변화에 익숙한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란 그러니까 전통 뷰 네. 같아요. 네, 뷰를 중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77평이 완전 대박이다. 완전히 그 갤러리아 폴이나 트리마드랑 비교도 안 된다. 이런 평인 것 같고. 근데 뭔가 그 익숙치 않은 거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고 그게 좋은 분들은 지금 그 아크로 77평이 좀 싫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 평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비범하기 때문에 네.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피드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상한 결과였다 사실. 그리고 네. 입구에서도 네. 이제 진입을 할 때 들어갈 네. 때 저 거실까지 네. 진입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실까지 가는 그 동선이 사실상 두 갈래로 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복도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방법이 네. 있고 한 방법은 이제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 그 저기 침실 네. 안방 화장실 쪽으로 그 앞쪽으로 해서 침실이랑 서재를 통과해서 쭉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처음 이제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아무튼 아크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새롭게 시도한 어떤 배치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임차인 분들, 그러니까 그 임차를 희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로 네. 들어오고 싶은 분들의 피드백도 좀 네. 그 다양했는데.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기대하는 알아서. 거 기대하는 거 맞는 알아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 접수된 네. 거는 엄청나게 네. 많아요. 그 전세를 물어보신 분들이 하여튼 수십 명,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5배라고 하셨는데 네. 솔직히 저도 그때 좀 의아했던 게 네. 5배 이상이죠. 예. 지금 솔직히 아니, 전세 매물보다 아니, 그 네, 전세 임차 희망자분들이 뭐 저희가 시세 조작하는 건 아닌데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5배 이상이죠. 뭐 5배 이상이죠. 당연히 그거는 진짜 다 공감할 거예요. 지금 진짜 다 공감할 겁니다. 누구나 이제 네. 집을 보고 싶어 하고 네. 누구나 이제 관심 있다 보니까 의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사전 점검 기간 동안에 꼭 집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사실상 뭐 그렇죠. 집을 보신 분들은 극소수인 거죠. 그렇지. 뭐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가족들이 대부분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임대인들 가족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 임차인분들 이제 의견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직접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직접 보면 그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들 수 있는 건데 네. 뷰적인 부분이라 그 다음에 인테리어적인 부분 네. 또 가구의 어떤 섬세한 어떤 느낌들 네. 그런 하나하나는 사실상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 희망자들은 좀 느낌이 덜한 거죠.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낌적으로 탁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느낌. 좋다는 느낌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계약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 희망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막 그렇게 아쉬운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뭐 여기 안 들어간다고 뭐 내가 갈 데 없냐 약간 이런 이런 느낌도 있는 당연히 거죠. 뭐 브랜드적으로 또 이게 랜드마크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그렇죠.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 선뜻 이렇게 선뜻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이 아무튼 그분들 기대한 것보다 조금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호가적으로. 임차 희망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지금 호가가 또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뭐 그 우리 10월 초에 그 네이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3억, 34억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지금은 37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40억 정도 되는 게 지금 뭐 한 45억 정도 돼 있고, 그런 매물 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야 희망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제 뭐 금액 차이가 좀 꽤 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좀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과연 뭐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혹은 조금 보합으로 떨어질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 희망자분들도 물론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건 맞지만